대전에서도 받지 못한 이 박수를 여기서 네, 받게 되네요. 진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모처럼 따르던 김숙경 리더님이셨거든요. 원래 이모 같은 존재셨는데 이렇게 경주의 큰 리더님이 되셔가지고 같이 만나 뵈니까 제가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이제 누나 같은 분이신 정진 리더님이 또 경주에서 이렇게 또 큰 리더님이 되셨고 처음에 정진 리더님이 다이아몬드 되셨을 때 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젊은 분이 사업하신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어머니께서 동기부여를 엄청 주셨거든요. 일단 저한테는 경주가 너무나도 다른 그런 곳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박수도 제가 이렇게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요. 일단 잠시만요. 이게 왜 연결이? 됐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일단 초대해 주신 김숙경 리더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오신 휴가철인데 지금 오신 거잖아요. 오신 또 아이들 방학인데도 지금 애들 놓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분명히 잘 놀고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뭐 울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믿으셔야 돼요. 잘 놀고 있을 거다. 어린이집 보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애가 울면서 버스 타도 문자 오죠. 잘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화면 보이세요? 지금 약간 흐리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얼굴 그냥 어둡게 보여도 괜찮아요. 원래 제가 얼굴이 좀 까만 편이어서 네, 동남아 가면 제가 현지인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어, 일단 오늘 제가 여기 경주에 귀한 곳에 오면서 제가 좀 어떤 선물을 좀 드리면 좋을까 해서 제가 부탁을 좀 본사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사에서 저한테 좋은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끊기네요. 살짝 제가 이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메이 지금 회장님 누구시죠? 여기 교육 안 들은 다 처음 오신 분이세요? 처음 오신 분이신가요? 네,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께서 경주 위너스 리더님들께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한번 네, 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벤 벤델입니다. 오늘 경주에서 위너스 OM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한 열정을 갖고 계신 김숙경 리더님과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리더님들께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께 아메이 비즈니스의 비전과 가치를 나눠줄 박용 리더님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을 선물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메이는 기회입니다. 경주 위너스 리더님들 모두 아메이를 통해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 영상 받으려고 스티브 베넨들 회장님께 한국어 좀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렇게 읽어달라고. 네. 혹시 진짜로 알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리더님들께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음, 제가 옆에서 해야 될 거예요. 네, 제가 약간 옆에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프로 엔잡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졌어요. 여러분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아세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맞아요. 프로들은요, 돈을 받고 그 일을 해요. 아마추어들은요, 돈을 쓰면서 그 일을 해요. 네. 프로 골프 선수들 있죠. 요즘에 골프가 좀 붐이라고 하는데, 프로 골프 선수들은요, 돈을 받고 골프를 치죠.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내고 골프를 치죠. 저는 프로 엔잡러라고 저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면요. 어, 지금 현재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속은 이제 대학원 소속이고요. 백석대학교에서도 외래 교수하고 있고, YGM 스튜디오라는 이제 음악 스튜디오에서 이제 대표를 맡고 있어요. 청년음악 컨텐츠 협동조합의 이사를 또 맡고 있고요. 대한민국 공연예술협회 이사를 또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혹시 여기는 이제 반대쪽이라고 좀 느낄 수 있는데 이제 목포라는 곳에서 제가 또 겸임 교수 굉장히 또 오랫동안 했습니다. 안 넘어가면 제가 신호를 드리면 네 제가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 음반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네, 오 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음반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잖아요. 유명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뭐 오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지금 나온 노래가 제 음악이에요. 네, 지금 이 음악 전에 게 하나 있는 전에 한번 전으로 한번 좀 돌아가 주세요. 한 번 더. 네, 네, 지금 이제 이 음악이 이제 몽이라는 노래인데 지금 음악은 안 나오네요. 이 노래 순위가 27위였어요. 벅스뮤직 차트에서. 벅스뮤직 재즈 부분에서 27위였는데 그 밑에 보시면요. 클래식화이 혹시 아세요? 알렉스 있는데 제가 그 위였어요. 하루. 네, 이게 이제 7위였고요.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요게 이제 두 번째였는데 이것도 탑 100 위 안에 또 들어갔어요. 네, 음반이 딱 두 개 있는데 두 개 다 탑 100 안에 들어가서 네, 그래서 저작권료가 나와요 지금도. 네, 일단 아이들하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저작권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혹시 여러분들 디지털 노마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광고에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손쉽게 돈 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쵸? 원래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제가, 블로그를 이제 운영하면서, 이거를 네이버 포인트로 바꿔서 저는 돈을 받아요. 네이버 포인트로도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밑에 지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환 성공이라는 글이 짜자자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로 전환해서 뭐 편의점에서든 네이버페이 아시죠? 네이버페이를 쓸 수 있는 곳에서 다 가능해요. 자, 넘겨주세요. 네, 제가 방학 때 좀 심심한데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1급 자격증을.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뭔가 좀 꿈이 생겼어요. 저만의 어떤 커피를 운영할 수 있는 또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지금 꿈을 꾸고 있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혹시 투잡 시대가 온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유재석이 국회 하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좀 있었잖아요. 또 이슈가 됐고 지금은 투잡 시대가 오는데 그 투잡을 넘어선 N잡 시대예요. 그 N잡 시대에 투잡 시대 연봉이 높을수록 겸업 비율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한우물 파야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딴 거 한다 그러면 다 뭐라고 했어요. 한우물 파야 성공한다. 너는 한우물 파야 돼. 그런데 지금은 여러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 직업 하나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메이 빼고 지금 다 아메이 하시는 분들 테니까 아메이 빼고 난 직업이 하나다. 저 뒤에 한 분 계시네요. 직업이 하나이신데 지금 오전에 오신 분은 휴가신 거죠? 아닌가요? 휴가 아니신가요? 제가 이것도 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어쨌든 연봉이 높을수록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야 수입이 왔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저는 학교에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에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을 하고. 뭐 저작권 수입도 일부 있어요. 또 인터넷을 통한 제 비활동적인 어떤 수입도 있어요. 디지털적인 수입. 앞으로 제가 조그맣게 적어놨지만 바리스타를 활용한 수입도 만들어 볼까 해요, 지금. 근데 다음이요. 이 수입 모두가 임시 수입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제 생활을 사실 지금 이 모든 게 책임져 줘요. 지금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임시 수입이에요. 임시 수입. 제가 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들이에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면 월급이 나오지 않을 거고요. 자영업을 폐업하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들 활동하시는 거 보셨어요? 엄청 바빠요. 여러분들 보실 때 사진 한 장 딱 올리고 글을 쓰면서 돈 버는 것처럼 보이죠? 엄청 바빠요. 엄청 바빠요. 그 글에도 규정이 있어요. 협찬 받거나 광고 같은데 규정이 있어요. 그거 틀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쉽지 않은 일. 네, 다음이요. 저는 오늘 아마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한테 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아미에서 최초로 지휘 승계가 이루어진 첫 번째 리더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 이상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저한테 지휘 승계가 이루어졌고요. 원래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던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의 보너스가 14일 날 들어와요. 띵동 하고 문자가 와요. 근데 파운더스 플래티늄의 보너스가 한 번 더 띵동 하고 와요. 저는 보너스가 2개가 들어와요. 부럽죠? 저는 연말 되면요. 연말 보너스도 2번이 들어와요. 네, 파운더스 플래티늄의 보너스가 들어오고, 아메이, 다이아몬드의 보너스가 또 들어와요. 근데 저희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볼륨이 루비 볼륨이에요. 괜찮죠? 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저는 아메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아메이라는 더 큰 비전이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고, 어, 어제가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어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숙경 리더님 8월 1일이라고 하셔가지고, 어, 의미 있게 또 하고 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케이를 했었고, 어, 날짜가 8월 2일이라고 또 하셔가지고, 그래도 그 다음날 마음을 추스리고 와서 할 수 있겠다라는 더 감사함으로 왔습니다. 어, 제가 상속을 이제 아메이 어떤 지휘적인 어떤 상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일이 있었어요. 네, 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그 생각을 먼저 했을 때 저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 핀이 상속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받은 이 많은 리더님들, 나와 함께 해야 하는 그 많은 리더님들이 나에게 물려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나서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였냐면, 제가 모르는 리더님들을 다 만나고 다녔어요. 1년 동안. 제가 1년 동안 진짜 뭐 전주, 광주, 목포, 뭐 고양시, 부천, 인천, 서울 막 다 돌아다니면서 저희에게 LOS로 함께 됐던 리더님들을 다 만나고 친구가 되는 일을 1년 동안 진행했어요. 저희의 뭐 도전, 핀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과 진짜 친구가 되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급한 일이었어요. 이분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건 받아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받아도 받은 게 아니다. 근데 그 마음이 왜 생겼냐면, 제가 사업을 해봤잖아요. 제가 PT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어, 그 일을 제가 다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홍진희 리더님께 전화를 드렸죠. 상속 받고 전화를 드렸더니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아메이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메이를 처음부터 다시 해보라고. 그래서 진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보너스 플랜 책자 받으셨나요? 새로운 거 바뀐 거? 지금 다 공부하셨나요,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떠오른 게, 돈이 되는 아메이를 파트너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나부터 공부해서 알아야 된다. 나부터 돈이 되는 아메이를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둘이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계속 파요. 매년 바뀌니까 공부를 해도요, 그 해가 되면 또 공부해야 돼요. 지금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계속 바뀌니까. BV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뒤처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아메이가 돈이 되는 아메이를 돈이 된다라는 걸, 그리고 가치가 있다라는 걸 다른 리더님들한테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해남이라고 하세요. 해남. 해남. 처음에 저 목포인 줄 알고 출발했더니 해남이에요. 진짜 해남 딱 들어갔을 때 해남은 뭐 떠오르세요? 땅끝마을. 제가 해남을 가서 한 분의 파트너를 만나고 온 거예요. 제가 처음 보는 파트너. 처음 보는 분을 만나고 와요. 그 다음 올라오면서 목포에서 다른 리더님들을 만나요. 인사를 해요. 올라오면서 광주에서 다른 이들을 만나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대전으로 와요. 그 일을 1년 동안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사업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내 파트너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나랑 친한 그 파트너,
나는 믿고 있지만 그 파트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저한테 이제 부모님 너무 귀한 분이죠. 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것도 많고 못 해드린 게 너무 많은 그런 부모님이신데 저는 이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감사함이 사실은 제일 커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본사 코디 분하고 이제 식사 자리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1년 동안 제가 어, 감사함도 컸지만 이 마음이 저는 이제 좀 추스리는 것도 필요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잠잠히 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아메이에서도 제가 네트워크를 물려받은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만드는 조용히 하고 싶다,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나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너무 큰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탄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있는 찰나에 김숙경 리더님 전화를 주신 거예요. 어, 경주에 오라고. 당연히 저는 김숙경 리더님 말씀하시면 오죠. 새벽이라도 오죠. 어, 무조건 와야 되는 네, 콜이죠. 와서 어쨌든 제가 이제 부모님께 어, 아미에 대한 비전을 받은 것도 더 좋았지만 저한테 더 가치 있었던 건 부모님이 늘 도전하는 모습이셨다는 거죠. 제가 아메이를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아메이를 보여주신 가치가 저는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도전하는 제가 그 뒷모습,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요. 아메이를 봤을 때 비전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이세분들 아메이 정말 같이 하고 싶잖아요. 언젠가 내 아이가 커서 내 아메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잖아요. 어, 너만큼은 아메이 안 돼. 이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어, 근데 그 모습을 보여주시려면요. 리더님들이 진짜 즐거운 아메이를 보여주셔야 돼요. 즐거운 아메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집사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이제 여자 집사님들하고 제가 좀 성향이 약간 좀 이렇게 중성스러워요. 그래서 여성 집사님들하고 얘기가 더 잘 돼요. 뭐 애기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 되게 그 집사님 그러면서 저한테는 집사님은 제 여동생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보여줄 수도 없고. 근데 그만큼 좀 마음이 잘 통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소통이 되냐면요. 요즘 젊은 분들은 남자들도 다 육아 같이 하잖아요. 다 같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조금만 선배만 올라가도 육아를 같이 하는 남편들이거든요. 같이 안 하는 남편들. 저희들은 이제 육아를 같이 하고 공감하고 같이 일하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대화의 소통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 교회를 들어가고 남편과의 불화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남편 욕을 왜 저한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남자인데. 어, 근데 그 남편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뭐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에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과 집에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긍휼한 마음과 뭐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갔는데 남편만 보면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남편이 교회로 올 수 있을까요? 교회 가면 화가 나서 오는데 똑같아요. 저는 아미를 하는 우리들 집에 가서 내 아이들에게 아미가 즐거워라는 걸 자꾸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아빠가 내 엄마가 아미 교육장 갔다 오면 왜 이렇게 행복해하지? 왜 이렇게 희망에 차 있지? 이런 생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게 행복한 일이라고 느낄 거예요. 네, 네, 다음이요. 제 아빠는 저한테 이제 영웅 같은 존재셨어요. 영웅. 영웅 같은 존재. 저희 아버지가 진짜 머리도 좋으시고 손재주도 엄청 좋으세요. 그래서 별명이 박가이버였어요. 혹시 맥가이버 아시는 분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 좀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여기 연령대가 좀 높은가요? 맥가이버 어떻게 다 알죠? 맥가이버 많이 알면 좀 이상한데 좀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쨌든 손재주가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박가이버로 볼 정도로 제가 무엇을 부탁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다음이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는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 강함이 진짜 막 성격적으로 강하고 힘이 세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강한 사람이시죠. 제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평생. 돌아가시 직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보여주신 건 엄지손가락이었어요. 괜찮아. 병원에 누워서도 괜찮아였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방에서 혼자 울고 계신 뒷모습을 봐요. 음, 힘드셨겠죠. 네, 한 번도 저한테 힘든다고 하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게 엄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 엄마의 마음은 내 가족에게는 나 힘든 모습 안 보여주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가족을 위해서 꼭 해내야 하는 일들. 그런 게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 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엄마의 마음에 강함이 있잖아요. 아빠의 마음에 책임감이 있잖아요. 해내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해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해냄을 정말 마음속에서 끌어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정말. 아, 감사합니다. 제가 다짐을 하고 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엄마의 모습에서 사실은 저는 어, 더 많은 공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한 엄마의 모습이 생각났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했죠. 왜 나는 그렇게 엄마한테 하지 못했지? 어, 왜 이걸 몰랐지?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할 것 같다고 느꼈던 순간에 이제 안 계시는 분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 이해하는 순간이 오시잖아요.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때 더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표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랑 약속 한번 해주세요. 돌아가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하나씩 보내주기. 약속 어때요? 네, 약속하실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다음이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 부모님이세요. 저희 부모님이시고 아메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시면서 어, 어떻게 보면 사업을 너무 잘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사업을 제가 볼 때 진짜 사업성 없으신 두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못할까? 저보고 아메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꿈과 비전은 다 보여주셨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더디게 성장을 하신 분이에요. 핀 다 역전되고 항상. 네. 근데 이분들이 저는 떠나실 때 사업을 잘하셨다라는 걸 느꼈어요. 돌아가시는 날 두 분이 따로따로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 두 분 각자 다 떠나시는 날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짜 가족보다 더 많이 울고 정말 명복을 빌어주고 오히려 축복을 많이 해주고 저한테도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떠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내 부모지만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을까? 멋있었어요. 저한테 너무 멋있었어요. 그 모습이. 아, 아메이를 사랑으로, 사업적으로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오래 해온 결과가 이거구나. 이 수많은 친구 부자라는 걸 증명하고 떠나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게 비전이 되었어요. 네, 다음. 처음 당신을 만났죠. 만나자마자 울었죠.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드릴 것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해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네, 우리 부모님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칠까요? 지금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그런 멋진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은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메이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여기서 다 해본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어떻게 꿈꾸는지, 또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는지, 또 어떤 여행이 진짜 가치가 있는 여행인지, 또 곧 떠날 여행들 있잖아요. 이번에 치앙마이, 내년 2월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치앙마이 제가 갔다 온 여행이더라고요. 그때 자녀로 갔다 왔어요. 자녀로. 네, 태국 치앙마이. 네, 이제 부모님과 같이 가서 제가 코끼리 무릎에 앉아서 이 나이 저 나이에 코끼리 무릎에 앉아서 사진 찍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어린 아이가 이거 무릎에 앉아서 사진 찍으면 너무 귀엽고 특별한 경험이겠다. 진짜. 근데 이번에 가잖아요. 저희 두 딸이 따라가게 돼요. 두 딸이 코끼리 무릎에 앉아서 사진 찍는 때가 올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 아메이라는 글씨 코끼리가 쓴 거예요. 코끼리를 연습시킨 거예요. 연습시켜서 아메이라고 밑줄 딱 긋는 거예요. 지금 아메이 로고. 저희 딸이 지금 5살인데요. 아메이 글씨 못 써요. 근데 코끼리가 써요. 지금 아메이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죠. 저희 이제 첫째는 이제 10살이거든요. 그 10살짜리 아이는 태어나고 첫 돌 때 버스 타고 나트랑 여행 갔다 왔어요. 첫 여행을. 막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코로나 직전까지 여행 다녔는데 저희가 개인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공항에서 어떤 그 제 딸의 언니 뭐 좀 모르는 언니인데 옆에 공항에서 쳐다보는 거. 야 너는 몇 살인데 여권에 도장이 이렇게 많아? 그럼 너무 많이 다녀왔어. 여권에 도장이. 너는 몇 살인데 이렇게 많아? 그럼 그런 경험을 어릴 때부터 할 수 있었더라고요. 삿포로 여러분들 도전하시죠? 삿포로 도전하시는 분 손 한번. 와 여기 다 도전하시네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저는 다 갈 수 있다고 확신해요. 진짜로요, 진짜로. 진짜 확신해요. 제가 그 이유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삿포로 다이아몬드 여행이었는데요. 제가 이 사진 찾느라고 외장하드 다 뒤졌어요. 여기 김숙경 리더님 여기 계세요. 네. 네. 너무 예쁘시죠? 제가 이때 모습 지금도 생각나요. 너무 예쁘셨어요. 그리고 여기 오신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이렇게 우아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연봉 합치면 얼마 돼요? 기업 아니에요? 기업 지금. 이제 저기 맨 끝에 남자가 나카무라상 아니고 저예요. 네. 저 옆에는 이제 니카코상 아니고 저희 어머니시고 여기 가면요 삿포로에서는요 하루 종일 스키를 타고 놀아요. 저희가 요때 갔던 거는 이제 리조트 하나를 통째로 이제 빌려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리조트 안에 스키장이 붙어 있어요. 그럼 아침에 나가면요 밤에 들어와요. 밥만 먹어요. 하루 종일 스키를 타요. 진짜 그런
이 영상 보셨죠? 제 딸이에요. 위너스 아마 라방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쟤 누구지? 하셨을 거예요. 이준호 리더님이 영상 달라고 하시더니 위너스 라방이 갑자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본인 어디 뭐 쓰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위너스 라방이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라방 보다가 제가 놀랐어요. 근데 이거 오겐키 데스까 이거 연습하고 간 거예요. 일본 가서 이게 촬영했던 데가 러브레터 촬영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연습해가지고 가서 이제 이거 찍고 돌아왔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아이가 있다면 지금 이거 연습시켜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스키를 여기서 배웠어요. 이때가 5살이었나 6살이었나 그랬어요. 처음으로 스키를 여기서 타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배워요. 붙어서 1대1로 붙어요. 1대1로 붙어. 우리나라에서 스키 배우려면 비싼가요? 네, 근데 여기 삿포로에서 스키 강사 붙여가지고 배워요. 저렇게 잡아주고 배워요. 나중에는 위에 있는 것처럼 타고 내려와요. 이날 배운 거예요. 당일이에요. 당일날. 여러분들, 내 자녀가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 맨 아래 있는 게 아메이 리더들을 위한 군고구마 차가 와요. 군고구마 아저씨가 이분이 군고구마 아저씨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예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시고 네, 오해하시는 표정이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군고구마가 아메이 전용으로 와요. 스키 타고 내려와서 군고구마 따끈하게 정말 달콤해요. 먹고 진짜 이 눈 위에서 타는 그 삿포로의 눈은 한국과 달라요. 정말 푹신푹신하고요. 너무 좋아요. 네. 스키 타고 내려오면 이거 이준호 리더님께 이 영상 안 드렸습니다. 제가 쓰려고. 네. 알람. 네. 아메이 땡큐. 이거 제가 안 가르쳤어요. 이거는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일본 대게 먹었던 자리거든. 대게 정식. 한 명당 뭐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대게를 게맛살처럼 먹었어요. 대게 다리 게맛살처럼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 질려서 안 먹었어요. 계속 나와요. 근데 거기서 먹더니 너무 맛있잖아요. 즐겁잖아요. 이 아이가 막 여기 뒤에 가가지고 아메이 땡큐 땡큐를 외치는데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찍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자녀 있다 하시면 무조건 삿포로 도전이에요. 무조건 도전이에요. 무조건 도전이고요. 아이가 잠을 안 잔다. 삿포로 데려다 놓으세요. 들어가면 그냥 자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냥 눕혀놓으면 자요. 만찬도 있고요. 삿포로 혹시 뭐 맥주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술을 잘 못해가지고 삿포로 맥주를 현지에서 먹는 거예요. 맥주 박물관. 사진 보셨을 거예요. 여기 가면 옛날 그 맥주를 만들었던 큰 통이 있어요. 그 통을 타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고 박물관 구경하고 마지막에 직접 내려주는 맥주를 마셔요. 저는 사과 주스를 마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맥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신나게 드셨어요. 근데 그 맛이 끝내준대요. 진짜 끝내준대요. 저도 맛을 보고 싶었는데 제가 알코올이 들어가면 저는 기억을 잃는 게 있어가지고 못 마셔요. 그래서 삿포로에서 기억을 잃고 추억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맛을 못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가서 맛을 꼭 보세요. 아시겠죠? 크루즈 여행. 제가 아까 도전하면 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제 혼자의 힘으로 갔던 첫 여행이 크루즈 여행이었어요. 한국에서 아메이에서 크루즈 여행을 처음으로 기획했다고. 근데 제가 그때 아메이를 시작한 거예요. 아메이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저희 와이프랑 둘이 이제 앉아서 고민했어요. 도대체 3%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앉아가지고 고민을 한 3개월을 했어요. 3개월을 교육장을 나왔는데 3%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는 다이아몬드 자녀잖아요. 집에 살 것도 없어요. 제 돈으로 살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집에. 치약도 살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단하고서 저희 요 라인, 집이 이제 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좀 집이었거든. 이 라인 쪽으로는 사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희 필요한 건 제가 살게요. 그랬어요. 제가 살게요. 3%가 되더라고요. 제가 사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3%할 수 있는 거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왜냐면 그때는 아이도 없었고 둘이 결혼해서 둘이었는데
그냥 둘이 쓰니까 3% 되는 거구나.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쓰는 사람 찾으면 돼. 그랬어요. 처음에 앉아가지고 교육 다 들었는데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고 막 나가면 막 가슴 뜨거워서 나갔는데 도대체 3%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쓰니까 돼. 내가 써보니까 되더라. 3%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럼 내 파트너를 3% 만들면 돼. 이거였어요. 저 그렇게 도전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3% 달성하고 1일 세미나 지금 영주 있나요 바로? 있죠. 3% 올라가서 진짜 랠리 때 3% 스피치를 했어요. 어, 진짜 아까처럼 울었어요. 3%하고. 물론 그 3% 내가 사서 됐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결단했어요. 지금 3%안 한다. 올라간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결단한 게 다음 사람을 또 올리겠다. 내 다음 사람 올리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꾸역꾸역 12%가 됐어요. 그 다음 달에. 3%하고 그 다음 달에 12%가 된 거예요. 3% 되고. 저 9%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네, 12%가 됐어요. 12%가 되고 나서 진짜 뭔가 보였어요. 아, 이게 비즈니스로 가능하겠다라는 게 확신이 들었어요. 그 확신 딱 갖고 12%딱 하고 스피치 딱 하고 내려왔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랩업을 1일 세미나 랩업을 하시는데 갑자기 저희가 이제 거기 뒤에 서 있는데 다음 달에 저희 아들 며느리가 SP 도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희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 어렵게 12%된 사람한테 다음 달에 SP 된대요. 근데 그게 SP 도전하는 때가 9월이었어요. 그러니까 8월 1일 세미나 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럴 때 지금처럼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대전 위너스 탑리더 자녀고 방금 올라가서 12% 하면서 막 고 SP 외치고 내려왔잖아요. 저도 안 하면 창피하잖아요. 다들 기대치는 높고 둘이 하고 있는 일 제가 되게 많잖아요. 직업이 시간을 쪼개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니까 그렇게 문 연 데가 없지만 예전에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둘이. 그리고 둘이 같이 만나면 시간의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따로 만나고 들어왔어요. 따로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했어요. 그 다음 달에 SP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크게 먹었어요. 크게 먹고 어떻게 했냐면요. 장모님을 찾아가요. 뭐를 들고? 청정기를 들고 찾아가요. 장모님 공기감 하면서 막 설명을 해요. 어, 장모님 뭐 무슨 일 갑자기 사위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당황하세요. 어, 그러면서 카드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어, 결제를 했어요. USP로 9월 달에 1일 세미나에 올라왔어요. 진짜로. SP를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SP는요, 여러분들 간절하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SP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나 SP 됐어요가 아니에요. SP 도전했어요. SP는 도전해야 돼. 그래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김숙경 리더님하고 얘기하면서 왔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진짜 같이 있으려면요. 밑에 독립레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산소득인 거예요. 그래야 자산소득인 거예요. 그 도전을 하셔야 돼요. 제가 크루즈 여행 다음 장면. 네, 저희 대전 팀들 간 분들 사진 찍은 거예요. 턱시도와 드레스 입고 다 넘겨주세요. 네, 보시면요. 갑판 배 위에 농구장이 있고요. 골프장이 있고 트랙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게임장도 있고 아이스링크가 있어요. 아이스링크에서 아메 리더들 위한 그 아이스 쇼가 항상 일어나요. 갈라쇼가. 크루즈. 용진 리더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예쁜 옷 입고 이렇게 항상 계시더라고요. 네, 다음이요. 제가 성공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제가 성공에 대한 한 10가지 이야기 정도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10가지 키워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첫 번째는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공을 하기 위한 사람은 다 꿈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걸 꿈꾸는 소년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남자로라는 문구를 고등학교 때 적은 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글이에요, 사실은.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 글 밑으로 무슨 글이 있었겠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막 부끄러워요. 밤에 생각하면 오글거리고 하지만 저는 이 한 줄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꿈은 꾸었지만 꿈을 이뤄가는 남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냥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I have a dream이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연설이. 근데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말로 미국의 역사를 바꿨어요. 여러분들의 꿈도 여러분들의 역사를 반드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리더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리더님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중.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저는 그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잠을 줄여라? 이게 아니에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효율성. 내가 바빠서 일 못해. 아니에요. 하고자 한다면요.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정말 일하기도 빠듯해요. 저도 시간이. 쪼개서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또래보다는 아메이를 제외하고도 그냥 살만해요. 하지만 아메이가 더해져서 더 살만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 경제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진짜 소득의 80%는 내가 집중하는 20%의 시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살면서 20%의 시간을 가지고 내 수입의 80%를 만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아메일 하면서 내가 짜투리 시간 20%만 낼 수 있다면 내 인생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보호해줄 정말 큰 가치가 되는 그런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휴가철에 이 자리에 나와서 뭔가 내가 도전해보겠다, 동기부여를 받고 뭔가 해보겠다,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나오신 거잖아요. 나가셔서 내 하루 20%를 아메이에 올인해서 한번 써보세요. 바뀌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바뀌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요. 2년에서 5년 플랜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2년에서 5년 플랜이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집중한 그 시간부터 2년에서 5년이에요. 내가 아메이를 지금까지 5년을 했다. 근데 나 지금 이제 SP야. 괜찮아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셨다면 지금 오늘로부터 2년에서 5년 안에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거예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2달 만에 SP가 되셨어요. 지난달에 SP가 되신 거예요. 이번 달에 2SP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9월 1일자로 GP에 도전하고 계세요. 가입한 지 5개월 됐어요. 9월 1일자 되면 5개월째예요. 지금 3개월 되었어요. 그분이 도전하고 계신 게 뭔지 아세요? 신규 100명 만들기. 한 달에 신규 100명 만들기예요. 1년에 100명 만들기가 아니라 한 달에 신규 100명 만들기. 물론 한 달에 신규 100명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SP 되시는 달에 신규 50명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100명을 도전했기 때문에 50명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나가면 무조건 회원을 찾는 거예요. 밥 먹다 식당에서 회원 가입을 시켜요. 회원을 찾기 위해서 사우나를 가요. 회원을 찾기 위해서. 그 열정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나가서 만나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라이벌이에요. 혹시 라이벌 있으세요? 라이벌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계시네요. 라이벌. 또 계시네요. 라이벌이 혹시 밝히실 수 있을까요? 라이벌. 안 밝히셔도 괜찮습니다. 네. 라이벌. 네. 왜 안 밝혀도 되냐면요. 저도 라이벌이 있어요. 근데 라이벌의 특징이 있어요. 라이벌 특징. 뭐예요? 나보다 잘났어. 희한해요. 라이벌은 나보다 잘났어요. 지금 라이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라이벌이 리더님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증명할게요. 누가 잘 됐는데 배가 아파. 그 사람이 라이벌이에요. 있죠? 라이벌 있죠?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면 짜증나. 라이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어. 라이벌이에요.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라이벌은 나를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아. 더 짜증나. 그런데 그 라이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요. 왜 성장하냐면요. 그 라이벌은요. 내가 하고 있지 않을 때 무언가를 해요. 그래서 나보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쉬는 날은 그 녀석이 성장하는 날이거든요.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나갔는데 이 자리 나가서 휴가철이니까 오늘 강의도 들었고 좀 쉴까? 그 녀석 성장하는 날이니까 쉬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김숙경 리더님 그러시더라고. 좀 탑 리더로서 막 즐기고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걸로 동기부여 줘야 되는데 하시더라고요. 저 오면서 이 생각 들었어요. 리더님이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리더님들이 쉬고 싶어도 도전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더님이 즐기고 막 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나도 좀 즐기고 싶다 막 생각 들잖아요. 근데 김숙경 리더님 진짜 대단한 위너스의 하이핀이잖아요. 그 높은 핀이 노는 모습 우린 눈으로 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도 같은 수준처럼 느껴져요. 같이 놀아야 될 것 같아요. 난 성장하지 못해요. 리더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리더님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다고. 저는 김수경 리더님의 큰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더님이 희생이다. 리더님 충분히 즐기실 수 있잖아요. 근데 리더님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치킨은 잘 먹으면서 왜 마음 못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치킨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서도 한 마리 먹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 먹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마음 먹기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마음 먹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이제 과감한 투자예요. 과감한 투자. 여러분들 과감한 투자하니까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옛날에 뭐 고증 섰던 기억나고 이런 거 안 계신가요? 네, 있으신 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과감한 투자는요, 뭐 노력, 시간, 돈 이런 건데 저는 중요한 게 포기할 것들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 되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은 것, 포기해야 할 일을 사실은 포기하는 거. 워렌 버핏 아시죠? 이제 다 아시잖아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랑 밥 먹는 그 경매 첫날 38억 원이었대요. 첫날. 첫날 경매 올라오자마자 하루 만에 38억 원. 얼마에 끝났을까요? 네, 다 외국인 역시 정신이 와, 저 AI인 줄 알았어요. 바로 그냥 네, 246억. 워렌 버핏이랑 246억에 밥 먹는 기회를 산 거예요. 여러분들 246억이면 어때요? 평생 밥 먹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랑 밥 먹는 기회를 246억에 산대요. 누군가에게는요, 가치 없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치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46억을 통해서 얼마를 벌을 수 있겠다,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가치를 본 거죠. 정답이 없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아메이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무슨 아메이로 사업이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아메이를 하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뜬구름 잡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 친구들에게 아메이는 가치가 없는 거였지만 저는 아메이가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제가 바쁜 와중에도 아메이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활동을 해왔어요. 그 결과 저는 연금 같은 수입을 얻는 사람이 되었고 그 친구는 아직도 직장에서 본인의 삶을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진짜 다이브가 눈앞에 있는데 뒤돌아서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가요,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누군가는 가실 거예요. 누군가는 가요. 그 사람이 라이벌이면 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요즘에 좀 여름이라 과감한 패션 좀 도전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과감한 패션. 이런 과감한 패션에 좀 이게 도전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옷을 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어, 도전한 순간 나는 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도전을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현실 점검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어, 이상과 현실이 다르구나 이런 거죠. 도전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해야 돼요. 또 저는 이번 키워드는 현실 점검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 이제 뉴스에 나온 게 다음 세대의 가난이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이제 희망 이런 게 좀 없죠. 국민연금은 93만 원, 3층 연금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근데 연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고령층에서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 필요하대요. 이 연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예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세요. 저희 아파트에 박사 출신이 있으세요. 아파트 경비로 오셨는데 박사 출신 되게 똑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어떻게 얘기할 일이 있었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고 이 나이가 돼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그러면서 자기 PR을 막 이렇게 또 많이 하셨지만 결국엔 제가 봤을 때 아,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 모습을 봤잖아요. 병원에 있을 때도 수입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병원에 계실 때도 수입이 들어오는 거.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셔야 되고요. 내 상황에 지금의 달콤함에 안심하시면 안 돼요. 작년 직장인 평균 연봉이 3,917만 원이었다고. 이게 조금 더 예전 건데 연봉 다들 오르셨죠? 여기 따져보 보니까 연봉이 84만 원 올랐다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야? 한 7만 원 정도 올랐네요. 월급은 7만 원. 월급 7만 원 매년 오를 때마다 여러분들 막 환호하시나요? 불만족스럽지 않아요? 올려줘도? 올려줘도 뭐래. 어, 여- 여러분들 아쉬워하시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마세요. 내 일에 열심히 하시되 아쉬운 삶을 선택하지 마세요. 다음을 준비하세요. 요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얼마 벌어? 요 질문. 그럼 한 달에 얼마 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계시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한 달에 얼마 버셨으면 좋겠어요? 5만 원? 5천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어우, 좋네요. 네, 5천만 원. 저 오 이렇게 하길래 5만 원이 저를 깜짝 놀랐어요. 네.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타겟이 될 거니까 중요해요. 우리 따져보잖아요. 그럼 1차 보너스가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아미에서 제시하는 1차 보너스가 한 달에 얼마 벌어? 아주 중요한 타겟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남편이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그 남편이 바빠서 집에 안 와요. 대답이 없으면 더 좋으세요? 대답이 없으시죠? 돈을 많이 버는데 집에 안 오는 남편. 싫어요? 더 좋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돈 많이 벌었는데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 번 질문 드릴게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있지 않아요. 어때요? 가슴 아프지 않아요? 남편이 떠나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이 더 슬프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가족이 떠난 슬픔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그 바쁜 남편이 이제 오지 않는 상황이 언젠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벌 수 있어? 내가 돈을 버는데 한 달에 얼마 벌어?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 벌 수 있어?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보신 분 계시죠? 혹시 아시는 분 이 영상? 네? 처음 보세요? 우와, 여기 제일 젊어 보이시는 리더님 계신데 여기 앞에 처음 보시나요? 이 영상? 안 보셨어요? 우와, 이게 유튜브 최초 영상이에요. 유튜브 창업자예요. 네, 유튜브 창업자. 이게 또 이거 하나 올린 거예요. 이게 한 10몇 초 돼요. 10몇 초 동안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코끼리 코가 매우 길고요. 흥미롭네요. 뭐이 얘기하고 끝나요. 근데 이게 유튜브 최초 영상이고요. 유튜브가 나중에 구글에 팔리게 되죠. 구글에. 구글에 팔릴 때, 어, 얼마에 팔렸냐면, 지금 뭐 좀 환율로 따졌을 때, 대략 한 2조 원에 팔렸어요. 유튜브 만들어서. 2조 원. 근데 구글이 2조 원 투자한 게 많이 투자한 것 같나요? 구글은 지금 이걸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구글의 투자가 옳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창업자의 선택이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도 맞을 수 있어요. 지금은 3%고, 지금은 9%고 하고 있지만 내 선택이 엄청난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쇼핑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죠. 예전에는 저렴하면 됐어요. 그래서 마트 가면 막 다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한 카트 사오죠. 10,000원 쓰고 갔다가 10만 원 쓰고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배송비 무료 맞추려고 막 금액 채우잖아요. 저렴하게 살려고. 그러다 보면 소비가 더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트렌드가 이제 구입에서 구독으로 바뀌어요. 지금 넷플릭스 혹시 구독 안 하시는 분 계세요? 거의 다 하시죠. 거의 다 하실 거예요. 안 보셔도 누군가 하고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해요. 이제 구독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구독하잖아요. 자동차도. 포르쉐도 한 달에 이렇게 구독료 내면 탈 수 있어요. 한 400만 원인가 500만 원 되면 된대요. 여러분들 그 정도 탈 수 있잖아요. 구독해서는. 한 대로는 못 사도 구독으로는 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구독이 이제 현재 상황인 거예요. 지금 과거의 구독인데 저기 한겨레 뭐 신문 뭐 이런 게 있죠. 저기 뭐 소년 경향 뭐 이런 잡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저 잡지?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내가 나에게 굉장히 많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저게 왜 생각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근데 저 때는 저걸 구독했어요, 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제가 여러 군데 강의 다다 보면 약간 머리 색깔이 다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 잡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구독이 과거의 구독에서 현재 구독 넘으면서 많이 변화됐다라는 거죠. 이제 와인도 구독해서 마셔요. 와인. 다 구독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우리 구독 뭐 있죠? SOP. 아메이도 구독하는 시대예요, 이제. 아메이도 구독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물건 치약 때문에 가져가고 막 갖다 주고 막 했었잖아요. 이제 구독해서 딱 가잖아요. 구독해서 배송이 가요. 근데 지금 대전에서는 또 다른 전국 ABC에서는 SOP를 이제 풀어야 되죠. 왜냐면 구독해서 배송받고 이런 게 좀 어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직접 봐야 돼,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픽업 제도도 열어줬어요. 필립 코틀러라고 세계 경제학자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메이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25센트 라이드, 스마트 주문, 또 에이페이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아메이에 대한 정말 비전을 제대로 설명해 주셨어요. 메타버스 이런 것들. 우리 25센트 라이드 통해서 유통의 흐름 이런 거 다 보셨죠? 여러분들 이 유통의 흐름이 원래 당연한 거였잖아요. 당연한 흐름에서 이 모든 게 플랫폼으로 이제 들어가 버렸죠. 플랫폼으로. 지금 뭐 네이버 페이나 뭐 쿠팡, 마켓컬리 이런 거뭐 11번가. 이제 11번가가 여기서 뭐 아마존 직구도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냥 그 플랫폼에 올라타서 다 구입하는 시대인 거예요. 카카오. 여러분들 카카오 맨 처음에는 무료 문자 쓰자고 시작했잖아요. 무료 문자. 지금은 뭐 어때요? 그 무료 문자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를 안 보내도 그냥 진짜 문자로 보내도 무료잖아요, 이제. 핸드폰에 있는 문자 써도 무료잖아요. 그냥 다 무료예요, 이제. 근데 카카오가 한 건 뭐예요? 플랫폼으로 모든 걸 연결해버린 거죠. 연결해버린 거. 아메이는요, 제작 단가를 올려서 저렴하게 제공을 해요. 품질은 명품인데 가격을 다운시켜주는 거죠. 저렴함이 일단 강점이에요. 왜? 품질 좋은 걸 저렴하게 사니까 당연히 좋잖아요. 여러분들 직구 해보신 분 계시죠? 직구 왜 해요? 명품 직구 왜 해요? 싸니까. 근데 싸다고 나쁜 제품이에요? 제품이 똑같은데 저렴해.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좋잖아요. 저렴하니까. 우리는 고가의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아메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택배 편리. 당연히 돼요. 근데 아메이 택배는 프리미엄 택배예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그 쿠 회사에 오전에 뭐죠? 분류하는 일이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첫 출근했을 때 교육받은 게 아메이 제품은 조심이라고 했어요. 아메이 제품은 조심히. 제가 블루 제품을 그래서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동기부여를. 아메이 이런 거구나. 제가 했던 얘기들이 교육장에 들었던 얘기들 거짓말이 아니구나. 동기부여를 받으실 거예요. 진짜. 100% 만족 보증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무나. 다음 캐시백. 돈으로 주는 거예요. 마트에서 아무리 써도 돈으로 주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아메이는 돈으로 줘요. 돈으로. 그다음 공유했을 때. 공유하게 되면 사업의 기회가 되는 거죠. 내가 사용해보고 좋았던 거. 제가 3% 했을 때 제가 쓰고 싶은 제품을 쓰면서 3%가 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썼더니 이 좋아하는 제품을 전했어요. 아, 나처럼 3% 하는 사람들 또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전했더니 사업이 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공유하시면 사업이 되는 그런 거예요. 아메이는 딱 두 가지예요. 이 자리 와서 잘 알아보세요. 잘 알아보세요.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잘 알아본 것을 잘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를 투알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옆에 파트너분이 쌍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렴한 표현 쓰지 말라고 제가 그랬는데 두 가지 알. 되게 이상하네요. 그 강조하니까. 근데 어쨌든 알아보기와 알려주기가 아미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오면 알 수 있거든.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거든. 자, 아메이는요, 초이스라는 책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아메이는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아메이 본사 당연히 좋겠죠. 리더님들 덕분에 좋겠죠? 아메이 본사를 통해서 저희도 좋은 거예요. 이 사업 서로가 플랫폼을 활용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우리의 플랫폼이 얼마나 커질까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700km래요. 제가 오늘 SRT를 타고 왔거든요. SRT 굉장히 빠르잖아요. SRT가 아무리 빨라도 지구의 자전 속도를 이길 수 없겠죠. 혹시 여기 교육장 나오면서 난 시속 1700km로 달려왔다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근데 이거 굉장히 빠르지 않아요? 시속 1700km면? 근데 1700km로 도는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느끼시는 분 계세요? 나는 막 자전 너무 빨라서 막 어지러워 막 이런 분 계세요? 혹시? 나 오면서 현기증 나 지구가 도나 봐 막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 느껴지시면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느끼지 못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 직업 보여드렸죠. 제가 맨 처음 음악 시작했을 때 딴따라라고 하면서 다 뭐라고 하셨어요? 전부 다. 너 그거 하면 굶어 죽는다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분야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에 제가 서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굶어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일이 세상이 변하면서 저한테는 좋은 직장이에요. 저한테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변화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변화 안에서 내가 그 변화에 발맞춰서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세상이 변화하는데 변하네 쳐다보고 썸페이 계시면 되나요? 나만 네, 썸페이로 할게요. 떨어진 사람이 돼요. 전혀 떨어지. 정말 심각해져. 변화를 확실하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여덟 번째 키워드 변화라고 말씀드릴게요. 변화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제가 9,800원이요. 영원 아니니까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요. 일찍 한번 일어나려고 했어요. 새벽에 일찍 한번 일어나서 어디를 가려고. 일어났더니 괜찮아요. 근데 다음날 목표가 없이 일찍 일어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일찍 일어나는 변화를 만들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찍 일어났더니 좋았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지 하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피곤하다. 하루가 왜 길어. 너무 피곤해. 점심 넘어가면 막 심지어 저희 교회 목사님 낮에 전화할 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새벽기도 나왔다가 아침에 피곤하시니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본 거예요. 목사님도 자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변화가 그만큼 힘든 거더라고요. 근데 변화가 어려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도전하면요.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일어나면 되잖아요.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계속 하는 게. 이 자리에 나오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고 나왔잖아요. 교육장에. 그 마음 먹고 나온 것도 내 인생의 변화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오라고 해서 안 가고 싶은데 마음 먹고 오신 거 그래 네 말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 왔는데 갑자기 막 어떤 남자애 와가지고 막 울기나 하고
근데 이 자리에 오신 거를 계속 하신다면 변화가 일어나실 거예요. 변화는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변화를 유지하시는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일상을 완전 바꿨죠. 근데 코로나가 좀 많이 끝나갔죠. 근데 다시 뭐 좀 유행은 하고 있지만 지금 리더님들 뭐 코로나 때문에 두려우세요? 두렵진 않죠. 근데 코로나 끝나기를 많이 바라셨잖아요. 많이 바라셨죠. 근데 왜 바라셨어요? 코로나 끝나면 뭐가 좋으세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왔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고만 생각했지 끝나면 뭐가 좋은지를 생각 안 한 거예요. 마스크 벗는 거? 내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도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코로나 과정 중에 있었던 문제가 뭐였냐면요.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자, 지금 코로나 끝나잖아요. 우리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손자가 할머니한테 물었대요. 할머니, 옛날에는 악수를 했다면서요? 그래요. 악수를 했다면서요? 어, 악수는 뭐예요? 왜 해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글을 봤어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코로나19 정말 우리한테는 무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적응해 나고 이겨낸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가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전혀.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죠. 제가 자영업이 있었잖아요. 제 직업 중에. 자영업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시작하고 나서 제가 그때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학원도. 학원을 한 달 반 동안 반강제적으로 쉬었어요. 반강제적으로. 문자로는 친절하게 와요. 자율 뭐 휴원이라고 오는데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와요. 휴원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묻겠다고 와요. 그럼 하라는 거잖아요, 그건. 한 달 반 동안 제가 휴원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 달 반 동안 결제가 없었다는 뜻이죠. 한 달 반 동안 결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선생님들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유지비는 나가야 되잖아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때 14일 날 띵동 하고서 아메이 보너스가 들어왔어요. 제 인생에 마이너스가 아니었던.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메이가 진짜 보험 같은 수입이 확실하게 느꼈어요. 저는 현실 점검을 제대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현실 점검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삶에서 항상 뭔가 제가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수입이 끊긴다라는 걱정을 코로나가 줬어요. 처음 경험해본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제 날짜에 들어온 수입은 아메이 수입이었어요. 심지어 학교 월급도 미뤄서 줬어요. 왜냐면 그때 개강 안 한 거 아시죠? 대학교 개강 안 했어요. 개강을 언제 했어요? 4월 달에 했어요. 4월 달에. 3월 2일 날 개강해야 되는 걸 4월 달에 개강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월급을 다 나중에 줬어요. 그 시간 강사로 오시는 분들만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제 먼저 줬고 나머지들은 다. 심지어 주인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때 월급을 일부 안 받으셨대요. 줄여서 받으셨대요. 나중에 받으셨겠지만. 네. 인공지능 아시죠? 인공지능. 사실은 우리 인공지능 때문에 두려워했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원래 인공지능이 두렵지 않았어요? 내 일자리 뺏어가는? 제가 이거 뉴스 보세요.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대요. 2020년 언제예요? 이미 지났어요. 71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710만.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AI 때문에. 조류독감 말고 AI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이 이렇게 줄어든대요. 일자리가. 제가 우리나라 거 보니까 2020년 일자리 통계를 찾아봤어요. 뉴스 검색해서. 그랬더니 263만 개가 감소했대요. 263만 개. 그럼 아까 710만 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우리나라가 263만 개래요. 우리나라만 지금 한 30% 정도 줄어든 거예요. 그분이 예측한 거에서. 엄청나지 않아요? 엄청나죠? 2025년까지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8,500만 개를 빼앗는데요. 근데 희망적으로 대신 9,700만 개가 새로 생길 거래요. 우리 새로 생기는 게 더 많네요. 새로 생기는 직업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데이터 분석가, AI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물인터넷 전문가 이런 것들 새로 생긴대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분 여기서. 나 사물 인터넷 전문가다. 안 계시죠? 저도 없어요. 새로 생기는 직업이 많으면 뭐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뭐예요? 내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 새로운 유망 직업이나 이런 것들, 저도 사실은 제가 새로 나온 유망 직업에서 올라타서 학교에 있는 거예요.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항상 바뀝니다. 네, 다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동남아 공장이 600명이었는데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니까 10명이면 된대요. 이제 우리나라도 공장, 뭐 회사 이런 거 다 필요 없겠죠. 지금 식당 가면 제가 이거 마트에서 찍은 건데, 마트, 주차장 이런데 무인이죠, 전부 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버거킹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큰 화면이 이제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옆으로 쓸고 계시더라고요. 옆에 다음 버튼이 분명히 있는데 스마트폰처럼 위로 올리시고 옆으로 쓸고 막 이러시면 안 되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제가 뭐를 느꼈냐면요. 아, 디지털 격차가 이제 시작이구나. 디지털 격차가 시작이. 이제 이게 안 되면요. 주차장에서 차가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코드를 찍어주세요. 근데 바코드가 어디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디지털 격차가 시작이에요. 헤드폰만 끼면 자동 통역된대요, 이제 앞으로. 지금도 우리 뭐 번역기 많이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헤드셋만 끼면 자동 통역이 된다. 이런 시절이에요. 지금도 유튜브는 자동 번역 일부 많이 됐어요. 자동 번역. 그리고 못 만드는 게 없는 3D 프린트. 혈관도 만들고 뭐 이런. 아파트도 짓죠, 3D 프린터. 저는 이제 변화해야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에 내가 속하지 않으면요, 정말 내가 후회하는 날이 올 겁니다. 결혼도 안 하고 막 이러죠. 요즘에 다들 결혼 안 하고 애 조금 낳고 지금 출산율이 0점대라고 하잖아요. 한 명을 안 낳는데요. 0점대. 그래서 제가 이제 둘 낳고 하니까 대전에 그 박은정 리더님 아시나요? 박은정 리더님이 새 키우시니까 저한테 하나 더 낳아야 된다고 막 뭐 자꾸 그 인스타 DM 보내시고 막 그래요. 셋째 나라고. 저 그 셋째 나라고 인스타 DM 보내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한 3억 원에 4억 원 정도 든대요. 사실 돈 때문에 못 낳는 것도 있잖아요. 경제적 때문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싫어하냐? 억소리 나는 우리 아이 양육비 준비는?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암웨이. 제가 해결해 드렸죠? 억소리 나는 교육비, 양육비는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고령화 사회 굉장히 심각하죠.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이 뉴스가 유명한 어떤 저자분도 책에 인용을 할 정도로 이 기사가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빨라지는 고령화가 축복인가 저주인가? 저는 여기 계신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은 축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오래 사셔야 돼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삶에서는 내가 나이가 들면 그 고령화는요, 저는 축복이 아닌 저주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정말 생각해야 돼요. 아까 김숙경 리더님 차에서 그랬어. 어느새 나이가 들었다고. 어느새 나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저도 이제 올해 저도 몰랐어요. 저도 30살 넘어가고 35 넘어가면서 나이를 안 셌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그 SP 대신 그 리더님이 근데 리더님은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 살인지 생각해요. 44살이더라고요, 제가. 어느새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더라고요. 막 김수경 리더님 따라다니면서 이모 했었는데 이모 같은 분이셨는데 제가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록이 넘었잖아요. 어느새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도 어느 날 저런 고령화돼 있는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허리 지팡이 들고 올라와서 아메이 되는 겁니다 하면서 또 외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저도 축복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한번 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 지출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 그래프 보실 때마다 느끼겠지만 굉장히 긍정적 그래프입니다. 이건 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지출도 점차 지금 줄어드는 긍정적 그래프예요.
근데 이런 이상적인 그래프는 없어요. 이상적 그래프는 없어요. 수입이 직각으로 떨어질 거예요. 내가 일하지 못하면 직각으로 떨어지고요.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왜? 아플 거잖아요. 아프게 되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오를 거잖아. 오를 거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줄여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다음 한번 볼게요. 네. 아미, 뭐 이제 다 아시니까 요거는 제가 좀 빨리 넘겨도 괜찮겠죠? 네. 자, 넘겨주세요. 네. 전 세계 100여 개, 저는 이게 굉장한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100여 개 기업, 나라에 나가 있는데 철수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철수한 나라. 제가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또 회장님, 부회장님, 또 밀린드 판트, 지금 CEO. 이분이 아메이에서 뉴 CEO를 뽑았다고 하면서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뉴스에 나왔던 사진이고요. 저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은 이제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 하셨죠. 그리고 부자간의 의장. 그러니까 아메이가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3번 한 거예요. 3번. 근데 미국 상공회의소가 뭐 GM, 보잉, 퀄컴 같은 300만여 개의 기업을 대표하는 가장 큰 경제단체예요. 개수가 300만여 개라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의장 돌아가서 하면 300만 년에 한 번 돌아와요, 의장이. 근데 지금 벌써 3번이나 하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진짜. 저희가 이게 다이렉트 셀링 뉴스라고 미국에서 이제 있는 건데요. 10년 연속 랭킹 1위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 아메이가 지금 1위로 되어 있죠. 1위, 2위 뭐 이렇게인데 여기 보시면요. 밑에 한국 기업도 있습니다. 코 무슨 뭐 있죠? 우리도 옆에 있는 뭐 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또 뭐 이런 거 있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순위 안에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12와 1위의 차이가 엄청난데요. 더 대단한 건요. 작아서 잘 안 보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위는 아메이입니다. 네, 2위부터 10위 안에 또 그 밑에 순위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속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단연코 아메이가 최고라고 말해도 정말 이건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그 한국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얼마 전에. 찾아봤더니 이건 이제 예상 매출액 데이터예요. 예상 매출액. 1위 아메이. 1위와 2위 차이가 그래도 좀 많이 좁혀져는 있지만 그래도 아메이는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2위부터 뭐 밑에 순위를 보시면요. 연도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뭐 이 데이터가 뭐 엄청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저도 그냥 검색해서 찾은 데이터지만 뭐 그래도 대부분 요 데이터를 누군가 기반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내용은 한국 아메이가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서는 단연코 최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메이는 성장세를 넘어선 대세입니다. 대세. 대세. 진짜 대세예요. 대세에는 뭐 해야 돼요?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대세. 네, 아메이 비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메이 비전은요, 경험제이기 때문이에요. 맛집 있죠, 맛집. 맛집 가서 맛있으면 어때요? 또 가고 싶죠. 너무 맛있어. 그럼 다시 가지 마야지, 그래요? 너무 맛있어. 그럼 또 가야지. 근데 어떻게 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가야지. 누구랑 가야지. 남편 빼고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그죠? 맛집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맛집. 내가 좋아하는 막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먹는 거 표정 보고 싶잖아요. 나처럼 똑같이 맛있다고 느끼나? 느껴보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또 이준호 리더님이 영화 광이에요. 극장에 자기가 엄청 혼자도 가요. 혼자 갔는데 너무 재밌어. 그러면 자기랑 친한 사람 다 데리고 다녀요. 한 명씩 한 명씩. 영화를 10번씩 봐요. 10번씩 보면서 자기가 재밌었던 장면 있죠. 그럼 앞에 안 보고 옆을 봐요. 재밌어 하나 안 재밌었나? 그 타이밍 되면 옆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아메이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 감동 전하고 싶잖아요. 전하고 싶잖아요. 이 사람 감동 막 하는 모습 나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되는 사업인 거예요. 경험제거든. 반복적 소비재거든. 제가 아메이를 이렇게 물려받았을 때 자석류 하나씩 팔아야 된다고 하면 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팔아요 그거를? 한 번 사면 두 번째 살 일이 없는데 제가 그 사업을 못하겠죠.
저는 못할 거예요. 부모님 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필품이니까. 아메이 다양한 브랜드가 있죠. 진짜 다양한 브랜드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진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마이크로바이옴 저 아까 막 치킨 한 마리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약간 비만적인 게 지금 그래도 살이 좀 쪄있는데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좀 덜 찐대요. 많이 먹는 거에. 지금 근데 살 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 뭐 비만이 없는데 뭐 비만균이 없는데 그 정도 살 쪄?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전 많이 먹어요. 진짜.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모든 게 다 나와요. 인지 능력, 치매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치매가 예상되나? 알려줘요. 근데 더 대박인 건요. 몸이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은 걸 알려주는데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전현웅 리더님이라고 대전에 계신데 그 리더님이 체험단을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첫 번째는 무슨 타입이라고 알려줬대요. 3개월 후에 다시 했는데 타입이 바뀌었대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좋은 타입으로 변화된 거예요. 바뀐대. 여러분들 마이크로바이옴 8월에 무조건 똥 검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시장의 대세예요. 대세. 맞춤형 솔루션. 아메이는 이제 앞으로 맞춤형 솔루션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대세예요. 미국 제품이에요. 미국 제품인데 스트레스를 제거해주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 스윗 드림스라고 제품이 있어요. 제품 이름이 잘자 이거예요. 제품 이름이 잘자. 무슨 제품일까요? 수면 관련 제품. 일본에서 지금 대박난 제품인데 작년에 그 스트레스 관련 멘탈 테크라고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요. 이거 들어와요. 대박이죠. 스트레스. 오늘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거 한 통 드시겠죠. 한 통 드시면 이제 PB 올라가고 막 하는 거예요. SP 되시는 거예요. 네, 주변에 스트레스 많은 사람 찾으세요 이제. 저는 이게 엄청난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내 모든 삶이 수입이 되는 그런 게 아메이에요. 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보너스 플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숙경 리더님 시간 자유롭게 쓰라고 할 때 제가 너무 자유롭게 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지금 이게 에디슨상 리스트예요. 에디슨상을 받은 리스트인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확대할게요.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이 있어요. 아메이 마케팅상,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은 거예요. 아메이 수익 구조가 에디슨상을 받은 수익 구조라고요. 그냥 상이에요. 에디슨상 받은 명단이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받는 상이에요. 테슬라 CEO, 애플 CEO 이런 사람들이 받는 상이에요. 아메이 수익 구조가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다고. 그럼 그냥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보너스 플랜은 아니라는 거죠. 검증된 플랜이라는 거예요. 검증된 플랜. 자, 이렇게 내가 20만 PB 잘 썼더니 6,000원이라는 보너스가 들어오죠. 스폰서 알려주고 나는 근데 내가 괜찮았더니 나처럼 3%쓴 사람 두 사람 알렸더니 나의 보너스는 24,000원. 스폰서는 나에게만 알렸기 때문에 12,000원. 이런 보너스가 된 거죠. 수입에 역전이 일어난 거죠. 제가 아메이의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고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요. 수입의 역전도 저는 갖고 있어요. 제 LOS에 크라운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이준호 리더. 네. 사실 저한테는 이준호 리더님이 LOS상 그렇지만 실제 존재감은 스폰서죠. 실제로 저는 이준호 리더님 저한테 아메이 멘토라고 좀 불러요. 저는 원래 이준호 형님이라고 항상 불렀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행지 가서 만났으니까. 형님, 저는 형님이 진짜 스폰서이고 멘토예요. 그랬어요. 제가 아메이에서. 그럼 기분 좋아서 밥을 사줘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 진짜 이준호 리더님 너무 좋아하고 진짜 너무 감사한 분이죠. 어쨌든 저는 수입의 역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역전이 그냥 역전이에요? 수입의 대역전이에요. 지금 대역전. 대역전. 그래도 찝찝해. 내 스폰서가 뭔가 나를 이용하는 것 같다. 지워도 뭐 계산법이 똑같아요. 내가 조금씩 늘려볼게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면 브론즈 키트가 나오죠. 진짜 다양한 제품을 추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더했을 때 57만 원이라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볼륨을 키워놔요. 근데 내가 아파서 사업 못할 때도 있죠.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업 못해요. 근데 수입은 54만 원이에요. 얼마 줄었어요? 3만 원 줄었어요. 이건 뭐예요?
네트워크 수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세 수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수입인 거예요. 브론즈 빌더 진짜 이거 도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하면 후원수당이 30%를 더 받아요. 저희 아까 파트너가 SP 됐다고 그랬죠. 지난달에 SP 되고 이번 달에 2SP 도전해서 8월 1일째 됐는데 2SP가 됐는데 그분 제가 상담해 주면서 보너스 받는데 얼마였을 것 같아요? 340만. 2SP인데 340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상담하다가 제가 놀랐어요. 제가. 브론즈 빌더 보너스당 30% 포함해서. 그분 연속해서 가고 탑으로 가신대요. 그분 가족이 다 후원됐어요. 다 후원됐어요. 자, 브론즈 빌더 플러스 인센티브에서 이 제품도 또 이렇게 박스, 저 박스 받은 기분 되게 좋아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SP라는 1000만 이상의 달성을 하시면요. 144만 6천 원이라는 보너스가 받는데 여기에 또 내가 볼륨에 따라서 루비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여기 브론즈 빌더 에 관한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금액을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돈 되는 아메예요? 안 되는 아메예요? 돈 되는 아메예요. 지금 하셔야 돼요. 돈 될 때 해야 돼요. 대세일 때 해야 돼요. 네. 넘겨주세요. 네. SPGPPT 이 자격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파운더스 플래티넘. 요것만 돼도 사실 연봉이 4천만 원대예요. 괜찮지 않아요? 내가 어디 가서 연봉 4천만 원을 벌까요? 쉽지 않아요. 네, 에메랄드 되면 연봉 8천에서 1억 원인데 제가 얼마 전에 본사 그 코디분이랑 상담하면서 연봉 1억 5천짜리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연봉 1억 거의 다이아몬드급의 에메랄드인 거예요. 지금은 돈이 되는 되는 다이아몬드 연봉 1억 5천에서 2억. 근데 다이아몬드부터 진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선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이아몬드부터 진짜 자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보너스 제가 그냥 살짝 진짜 동기부여차 드리면요. 다이아몬드 월 보너스 얼마 번다고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다이아몬드. 월 1,000만 원 너무 괜찮지 않아요? 별로 동기부여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까 5천만 원이어서 그런가요? 다이아몬드 생각보다 적게 벌죠? 연봉이 월 1,000만 원인데. 월 1,000만 원인데요. 다이아몬드는 월 보너스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연말에 월 보너스 1년치의 100%를 연말에 또 받아요. 이 좀 괜찮나요? 괜찮죠? 다이아몬드 되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받을 수 있는 게 인세소득 네트워크 수입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도전하셔야 돼요. 그거 도전하셔야 돼요. 네, 큰 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만큼 이룰 수 있는 핀입니다. 제가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 네. 마지막 요건 하나 해야겠네요. 피니시 라인. 제가 9번째 키워드라고 피니시 라인이라고 했는데 아메이는요. 빨리 도착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목적지에 빨리 오는 게임이 아니라 들어오면 다 되는 게임이에요. 목적지에 도착만 하면 인정해주는 게임이에요. 근데 누군가의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메이 피니시 라인에 어떻게 들어오면 성공이냐면요. 함께 들어오면 성공. 나 혼자 들어오는 것보다 함께 들어왔을 때 더 큰 인정을 해주는 게 아메이 사업. 여러분들이 함께 피니시 라인에 도착할 파트너들을 많이 찾으시면 돼요. 제 좌우명이에요. 나이 44살에 좌우명 이렇게 썼다고 놀리지 마시고 노는 것을 조금 미루면 노는 물이 달라진다. 제가 이거를 30대 때부터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고요. 저는 사실 뭐 유학파도 아니에요. 유학파도 아닌데 다 유학파인 대학 명지대면 서울 그래도 인서울 학교잖아요. 거기 제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그냥 다르게 제가 노력을 한 거죠. 꿈이 있었어요. 제가 졸업하면서 내 모교에 언젠간 출강하리라라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몇 년 후에 주인 교수님이 저를 불렀죠. 너무 대단한 분들이 계신 곳인데 제가 또 이렇게 했을 때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 두 번째 한 번 더 연락 오셔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나온 대학이잖아요. 거기 계신 제 경쟁자들이 제 선생님이에요, 다. 근데 제가 어떻게 거기 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과에서 졸업하고
처음으로 그 학과의 교수가 된 첫 번째 사례예요. 네. 제가 그 꿈을 꿨기 때문에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는물을 갖고 싶으세요? 자, 요거 다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시작.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나다.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실 리더님들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